새롭게 달군 화제의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선. 제17회 배반. 이곳은 마장동에 위치한 어둡고 허름한 어느 푸축간. 푸축간 안에 돼지를 잡아 걸어놓는 긴 쇠거리에 한 사내가 우통이 벗겨진 채로 양팔이 위로 묶여 있다. 왼쪽 어깨와 겨드랑이 사이로 긴 붕대로 감겨 있다. 붕대 위로는 핏물이 시뻘겋게 물들어 있다. 구릿빛 근육은 가히 남자들이 봐도 부러워할 몸매다. 등과 허리 쪽에는 채찍으로 맞은 자국이 뱀처럼 꿈틀거렸고 몽둥이로 맞은 곳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다. 정민수다. 그 반대편에서는 주인인지 점원인지 알 수 없는 젊은 사내는 열심히 고깃살과 뼈의 해체 작업에 열중이다. 반면에 두 명의 건장한 사내는 채찍과 몽둥이를 번갈아가며 정민수의 온몸을 사정없이 내리친다. 휘리릭 차! 정민수는 이를 악물고 참아보지만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작은 비명소리가 이빨 사이로 새어나온다. 정민수의 두 눈에서 살광이 뻗어나온다. 뭘 봐! 노려보면 어쩔 건데! 팍! 그렇게 날뛰더니 꼴 좋구나. 다시 몽둥이를 드러내고 치려고 할 찰나 멈춰라! 라는 소리와 함께 푸축한 문이 열리며 6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들어온다. 덥수룩한 얼굴에 키가 그리 크지 않은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은 다름 아닌 김상호 검사의 아버지 되는 김인석 의원이다. 한동안 피해 다니느라 얼굴은 꾀죄죄하고 헬쓱했지만 눈빛만은 빛을 발하고 있다. 바바리 코트 깃을 한껏 지켜세우고 양손은 주머니 깊이 찔러 넣고 있었다. 하지만 오른쪽 주머니 속에 꿈틀거리는 것으로 보아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그 뒤에는 낯익은 얼굴인 불곰과 흑표가 따라 들어온다. 김인석이 분을 참을 수 없다는 이빨을 으드득 갈며 입을 연다. 또 네 놈이냐? 그래 맞아 승호. 역시 네 놈은 자살하지 않았어. 왼쪽 눈 밑에 난 상처를 빼면 어릴 적 모습이 그대로 있군. 넌 실수하고 있는 거야. 네 놈이 저지른 살인의 대가를 네 놈이 져야지. 왜 우리 부자를 괴롭히는 거야 이 새끼야. 정민수의 눈에서 다시 살광이 뻗어나왔다 사라진다. 하하하하하. 김인석이 다시 입을 연다. 웃어? 곧 죽을 놈이. 그래 마음껏 웃어라. 잠시 후면 내 놈도 이곳 부축한 고기 신세가 될 테니. 정민수가 피식하고 웃는다. 이제 보니 납치하고 살해한 여자들은 이곳에서 처리했군. 그래 맞아. 일부는 갈아서 동물 사료용으로 들어갔지. 아니지. 그 전에 먼저 우리 민사당 총재께서 시식하셨지. 악랄한 놈들. 악랄? 그래 맞아. 악랄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네 놈처럼 말이야. 이젠 날 어쩔 테냐. 걱정하지 마라. 조용히 보내줄 테니. 좋다. 이왕 죽을 몸 한 가지 물어보겠다. 뭐냐? 말해라. 그 죽을 놈이니 소원을 들어주겠다. 왜 우리 아버지를 죽였냐? 순간 김인석이 흠칫한다. 알고 있었다니 말해주지. 순진한 너의 애비가 처음 내 놈의 개명을 할 때까지는 나를 믿더니 나중에는 의심하더라고. 내 이름을 개명한 이유가 뭐냐? 순진한 사람은 속이기가 쉽지. 처음부터 내 놈의 아버지와 내 어미는 내 놈이 살인했다고 믿지 않았지. 난 내 놈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개명해야만 승호라는 사실을 숨길 수 있고 과실치사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속였지. 그래야 내 놈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당연히 변호사도 내가 선임해준다고 했지. 물론 그것은 우리 상호를 살리기 위해서였고. 정민수의 눈에서 다시 불꽃이 튄다. 이 악랄한 놈. 내 놈을 죽어서 지옥도 못 갈 놈이다. 금방 죽을 놈이 잘도 짓거리는구나. 김인석은 담배를 피워물고는 계속 말을 이어나간다. 그런데 일이 생긴 거지. 상우가 대학 1학년이 된 은한가 하는 년이 네 놈의 애비를 만나보고 온 후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상호를 의심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죽인 거야. 알고 보면 내 애비의 잘못이지. 정민수의 분노에 찬 발악으로 쇠사슬이 끊어질 듯 철그렁거린다. 으아!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야. 아, 진정하라고. 아참, 그리고 은하라는 년은 차마 죽일 수 없어서 애를 하나 낳게 했지. 인질로 잡아놓기는 그게 안성맞춤이거든. 그리고 애 이름이 천수지 아마. 아으, 이 쳐죽일 놈. 김인석은 왼손 검지로 정민수의 오른쪽 가슴을 쿡쿡 찌르며 말한다. 뭐? 내가? 정신 차려! 죽을 놈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놈이야! 이 개새끼 김인석! 그리고 김상호! 내 놈들을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쳐 죽일 것이다. 기다려라! 최후의 발악을 하는군. 그리고 붉음과 흑표를 번갈아 본 후 오른손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든다. 그러자 불곰이 황급히 저지하며 다급히 입을 연다. 의원님, 저런 놈 한 명을 처리하기 위해 의원님의 손이 더러운 피를 묻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총성은 위험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김인석이 입가에 음흉한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며 권총을 다시 집어넣는다. 그럴까? 그래! 저런 놈 하나 처리하기 위해 내 성스러운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힐 수 없지. 자, 불검! 이제 너희들이 충성심을 보일 때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흑표와 불곰이 김인석에게 고개를 90도로 굽힌다. 불곰이 흑표에게 명령한다. 흑표! 처리해라! 예, 형님! 흑표는 불곰에게 90도로 인사를 한 후 품에서 3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시퍼렇게 날이 선 육포 뜨는 칼을 꺼낸다. 정민수가 흑표와 불곰을 번갈아 쳐다본다. 흑표! 불곰! 아하하하하! 감히 나를 배반해! 네 놈들도 어쩔 수 없는 깡패놈들일 뿐이야! 그러자 뒤에 있던 불곰이 먼저 음흉한 웃음을 흘린다. 난 네 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오늘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자, 우리를 원망 말고 우리를 쉽게 믿은 너 자신을 원망하며 편히 가거라. 흑표도 음흉한 웃음을 띄우며 한 발 한 발 다가온다. 흑표, 너마저. 그리고는 허공을 향해 크게 한번 웃는다. 김인석은 정민수의 웃음소리에 흠찔하며 흑표에게 다그친다. 저놈이 미쳤나? 빨리 처리해. 불금은 무엇이 불안한지 김인석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신의 손에 찬 시계를 연신 쳐다본다. 흑표도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정민수의 왼쪽 등에 와락 끌어당겨 몸을 밀착시키면서 오른손에 딘 긴 칼로 왼쪽 어깨를 힘껏 찌른다. 잘 가거라, 푹! 동시에 정민수의 입안으로 무엇인가 딱딱하고 가느들한 무엇인가가 들어온다. 정민수는 정신을 바짝 차리며 딱딱한 물건을 혀 밑으로 재빠르게 감춘다. 그리고는 고개를 푹 떨군다. 그제야 김인석은 안심한 듯 크게 웃으며 박수를 치면서 다가온다. 내 놈도 별 수 없구나. 불금은 이마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시계만 쳐다본다. 김인석이 푸쭈간 안에 들여다보며 소리를 지른다. 야, 도끼! 확실히 담갔는지 확인해봐! 반대편에서 고기 해체 작업을 하던 사내가 굽실거리며 다가온다. 예, 의원님! 도끼는 급히 다가와 피가 사정없이 흘러나오는 정민수 옆구리를 벌려 치명상을 입혔는지 살펴본다. 의원님, 이 정도면 확실하게... 잠깐... 불금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우듯 흘러내리지만 김인석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김인석은 여전히 권총을 주머니에 넣은 채 여차하면 방아쇠를 당길 자세다. 김인석이 급히 말을 받는다. 도끼! 무슨 일이야? 도끼가 무슨 말인가를 막 하려고 할 때 밖에서 요란한 호루라기 소리가 들린다.
망을 보던 사내 한 명이 다급히 소리친다. 의원님! 경찰들이 이쪽으로 와요! 빨리 피해야겠어요! 뭐야! 이런 경찰들이 어떻게 알았지? 반면에 불곰은 이마에서 흐르는 식은땀을 닦으며 안도의 숨을 쉬는 것 같았다. 도끼! 확실하게 자상을 입혔을 테지? 도끼는 연신 고개를 끄덕인다. 예, 의원님. 저 부임은 완전히 폐를 관통했습니다. 그럼 확인 사살도 필요 없겠지? 예, 그리고 지금은 총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둬도 10분을 못 넘길 겁니다. 이때 다시 호루라기 소리가 들린다. 의원님, 경찰놈들이 다 왔습니다. 빨리 뒷문으로 피해라. 그리고 도끼, 넌 이놈을 냉동고에 쳐넣었다가 해체해서 잘 처리하도록. 예, 의원님. 민석과 이 일행들은 뒷문 비상구를 향해 총총히 사라진다. 도끼는 정민수의 두 팔을 묶은 단단한 줄을 자른 후 급히 대형 냉동고로 옮긴다. 그리고는 정민수를 냉동고에 집어 던진다. 휙! 불쌍한 놈! 내 원망은 마라! 쾅! 냉동고는 돼지 10마리 정도는 거뜬히 넣고도 남을 듯하다. 정민수는 엄청난 한기를 느끼며 가물가물 꺼져가는 정신을 차린다. 정민수는 바지를 찢어 왼쪽 옆구리를 대충 감는다. 영하 30도가 되는 듯한 냉동고에 옆구리에 피는 굳어있다. 그제야 혀 아래 딱딱한 것이 느껴진다. 정민수는 꺼낸다. 열쇠다. 자식들, 그럼 그렇지. 배반한 것이 아니었어. 그러고 보면 천하의 칼잡이인 흑표의 칼솜씨가 아직 녹슬지 않았어. 정민수는 냉동고 안에서 갈고리처럼 걸린 잠금새 틈으로 난 구멍으로 열쇠를 집어넣는다. 두어 번 하니 무엇인가 걸린다. 딸그닥 딸깍. 냉동고 문을 어렵사리 열고 나온다. 정민수의 얼굴은 온통 눈사람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고 머리카락에는 고드름이 주렁주렁하다. 겨울이라 하지만 냉동고 밖은 그야말로 천국보다 따뜻하다. 정민수는 심호흡을 크게 한다. 냉동고에서 나오자 다시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한다. 그러나 정민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돼지를 열심히 해체하고 있는 도끼에게로 다가간다. 내 놈이 도끼란 놈이냐? 순간 도끼는 기겁하며 한 발 뒤로 물러난다. 아니, 어떻게 냉동고에서 안에서는 절대 열 수가 없는데. 모르는군. 내가 불사조란 사실을. 하긴 너 같은 애성이가 어찌 알겠나. 정민수는 우통을 벗은 채로 도끼를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간다. 가까이 오지 마! 도끼는 순간적으로 머리를 굴린다. 내 예상대로 흑표란 자가 저놈의 장기를 비껴 찔렀어. 저놈들은 배반한 것이 아니야. 저놈을 살리려고 배반한 척한 거야. 도끼, 금방 분해될 놈이 무슨 잔머리를 굴리지. 순간 도끼는 조금 전까지 돼지의 뼈와 살을 해체하던 손도끼를 번개같이 집어든다. 네 놈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들 지금은 큰 중상을 입은 몸이니 내가 굳이 겁낼 필요는 없겠지. 불쌍한 놈. 내 놈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해체했으니 내 놈의 오른손목은 내가 가져가마. 그러니 내 놈 스스로 내 놈의 손목을 바치면 냉동고 신세는 면하게 해주마. 정민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끼는 돼지뼈를 바르던 대형 도마 위를 비호같이 뛰어넘으며 도끼를 정민수의 정수를 향해 내리찍는다. 휙! 죽어라! 불쌍한 놈! 그렇게 죽고 싶다면 옙! 순간 기합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허공으로 180도를 회전하며 찍어내리던 도끼의 오른 팔목을 왼발로 힘껏 걷어찬다. 작은 손도끼는 천장을 향해 날아오른다. 도끼는 자신의 팔목이 부러지는 아픔을 느끼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른다. 퍽! 으악! 도끼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정민수의 입에서 쇳소리가 울린다. 가거라! 그리고는 허공에서 내려오는 손도끼를 향해 다시 한번 허공을 한 바퀴 돌며 걷어찬다. 동시에 돼지가 죽을 때나 들릴 듯한 비명소리가 푸축간을 울리 퍼진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다시. 동시에
돼지가 죽을 때나 들릴 듯한 비명소리가 푸축간에 울려 퍼진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정민수의 발길질에 허공에서 떨어지던 손도끼가 허공에서 두어 바퀴 도는가 싶더니 그대로 날아가 자신의 가슴팍 정중앙 명치에 깊이 박힌다. 자신이 한몸처럼 사용하던 손도끼에 의해 도끼는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이다. 정민수는 도끼의 옷을 벗겨 대충 걸친 후 조금 전에 자신이 갇혔던 냉동고에 도끼를 아무렇게나 집어던지고는 푸축한 뒷문을 이용해 비틀비틀 몇 발짝 걸어 나오다 심한 출혈과 탈진으로 인해 결국 쓰러지고 만다. 한편 김인석이 일당은 정민수를 해치우고 푸축간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주차한 주차장까지 걸어온 뒤 기사가 열어주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오르다 말고 불공과 흑표를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짓는다. 수고했어. 내놈들의 충성심을 믿겠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김인석은 돈 뭉치를 꺼내 불곰 앞에 던진다. 그래, 가봐. 그리고는 어깨를 한두 번 툭툭 친 뒤 늘어서 있는 나머지 깡패 중 한 명에게 눈짓을 한 후 승용차에 오른다. 하여튼 깡패놈들은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지. 그리고는 승차문을 쾅 하고 닫고는 어디론가 사라진다. 불곰은 김인숙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 후 흑표를 향해 입을 연다. 흑표, 가자. 예, 형님. 불곰과 흑표가 발길을 돌리려고 하자 조금 전 김인석과 눈길을 주고받던 사내가 가로막고 나선다. 독자적인 행동은 안 됩니다. 뭐야? 네놈들이 우릴 감시라도 하겠다는 거야? 비켜! 급히 갈 데가 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혹시 푸주 건방진 새끼. 흑표는 손뚜껑보다 큰 손으로 후려 갈겼으나 그는 슬쩍 피하며 웃는다. 내 생각이 맞았어. 김인석 의원과 나는 보는 눈이 달라. 그리고는 옆에 있는 사내들에게 눈짓을 준다. 그러자 5명은 자신의 품 안에서 각기 다른 연장을 꺼내든다. 푸축간에 가봐야 이미 동태가 되었을 텐데 괜한 헛수고하지 마시고 우리 일이나 협조해라. 불곰이 한마디 한다. 감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건방진 놈들. 누구긴 이빨 빠진 불곰이지. 난 내놈들의 속셈을 꿰뚫고 있었지. 내가 미리 고발하지 않은 것은 내놈들의 가죽을 벗겨 의원님께 바쳐서 더 큰 신뢰를 얻기 위함이었지. 이제 내놈들도 숨을 쉴 수 있는 마지막일 뿐이지. 그리고는 연장을 들고 있는 사내들에게 눈길을 준다. 못들해.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비호같이 달려든다. 가소로운 것들. 불곰은 맨 앞장에서 달려드는 한 명의 정강이를 구두 뒤쪽으로 찍어 두 동강이를 내는 것과 동시에 목 뒷덜미를 잡아 허공으로 던진다. 휙! 크! 털썩!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허공을 가르는가 싶더니 맨바닥으로 나가 떨어진다. 그리고는 일어날 줄 모른다. 한쪽에서는 바람보다 빠른 흑표의 발놀림에 사내들의 칼바람도 허공을 가르는 칼춤에 불과하다. 모두를 해치운 시간은 불과 수분에 지나지 않았다. 흑표, 시간 없다, 빨리! 예, 형님! 둘은 오던 길로 되돌아서 비호같이 내달리기 시작한다. 서울병원 응급실. 이간호사! 빨리빨리 서둘러! 예, 선생님! 앰뷸런스에 실려온 환자 한 명이 의료진에 의해 응급실로 옮겨지고 있다. 옆에서는 낯익은 얼굴인 불곰과 흑표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의료진과 함께 분주하게 움직인다. 선생님, 괜찮겠지요? 글쎄요. 워낙 출혈이 심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꼭 살려내야 합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응급 환자는 다름 아닌 정민수다. 흑표와 불곰이 김인석 일당인 깡패들을 순식간에 물리치고 푸축간을 향해 달려갔을 때는 이미 푸축간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다. 돼지, 소의 가죽과 뼈를 바르던 도끼는 자신이 휘두르던 손도끼가 자신의 명치에 깊이 박힌 채 두 눈을 부릅뜨고 비참한 몰골로 처참하게 죽어 냉동고 안에 처박혀 있었다. 그곳 비상구인 뒷문 뒷곁에서 가슴을 부여안고 쓰러진 정민수를 발견한 것이다.
형님, 여기입니다. 흑표, 빨리 응급차를 불러라. 이렇게 정민수는 간신히 목숨을 구한 채 서울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것이다. 불금과 흑표는 응급환자 보호자실에서 서성거린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일일이 여삼추라는 말이 이때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다. 이때 최미화가 급히 뛰어들어온다.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민수씨! 자나깨나 정민수의 소식을 기다리던 최미화가 흑표의 연락을 받자마자 정민수의 어머니가 입원한 정신병원에서 이쪽으로 급히 달려온 것이다. 조금 전에 응급조치를 받고 잠들었습니다. 민수씨를 좀 볼 수 없어요? 흑표는 머리를 가로 흔든다. 면회가 하루에 2번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 오늘은 끝났고 내일 10시에 가능해요. 휴. 최미아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는 두 눈을 꼭 감은 채 무릎을 꿇는다. 정민수를 위해 기도를 하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인다. 흑표가 불곰의 옆구리를 꾹 찌른다. 형님, 사랑이란 것이 저렇게 아픈 건가요? 100kg이 넘는 거구의 불곰이 피식하며 웃는다. 사랑 한번 안 해본 내가 알겠나? 내 놈이 알겠나? 하긴. 다음 날 10시 응급실. 민수씨, 정신 들어요? 나야, 미화, 나 알아보겠어? 형님, 접니다. 불곰입니다. 흑표도 옆에 있고요. 정민수는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주위를 쓱 들러보며 놀라는 기색을 띈다. 미화씨,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리고 여긴 어디? 최미화가 정민수의 입을 막는다. 쉿! 민수씨, 말하지 말아요. 힘들어. 난 할 일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누워있을 시간이 없어. 정민수는 일어나다 말고 오만상을 찌푸린다. 깊이 입은 자상을 꿰맨 자리와 총알이 스친 어깨의 상처가 그냥 놔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봐요. 그냥 누워있으라니깐. 정민수는 하는 수 없다는 듯 최미화의 부축을 받으며 다시 눕는다. 흑표, 어떻게 된 일이야? 또 어머니는 어찌 됐고? 예, 형님. 그리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그리고는 최미화를 바라본다. 최미화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민수씨,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지금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요. 병원 환경이 좋으니 몸 상태도 날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정민수는 최미화의 두 손을 꼭 잡는다. 고마워요, 미아씨. 따뜻하다. 최미화는 정민수의 두 손을 영영 놓고 싶지 않다. 그러나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든다. 민수씨, 그런 말 말아요. 우리가 남인가요, 뭐?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빙그레 웃는다. 불곰,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불곰이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입을 연다. 죄송했습니다, 형님. 뭐가? 형님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흑표가 눈치를 살피며 슬쩍 거둔다. 그래서 잠시 배신하는 척했습니다. 하하하, 난 또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로 배반한 줄 알았지. 하하하. 그날, 그러니까 정민수와 흑표 그리고 최미화가 안성기도원을 습격하던 날, 언제 어느 때 정민수에게 위험이 닥쳐올지 몰라 불곰은 조직원을 그림자처럼 붙여놓았다. 그러던 차에 불곰은 조직원에게 정민수 일행이 안성기도원을 습격한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다. 빨리 움직여! 예, 형님! 이미 안성기도원 주위의 위치는 물론 산세와 지형을 미리 익힌 불곰의 부하 조직원 2명과 함께 골짜기 길로 급히 올라가던 중에 흑표 일행을 만났던 것이다. 불곰은 조직원들에게 흑표 일행을 산 아래로 안전하게 안내하도록 명령한 후 즉시 기도원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상황이 끝나 있었다.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사이비 교주란 자는 가슴에 긴 칼이 꽂혀 죽어 있었다. 그 후 흑표와 만난 불곰은 정민수를 구하기 위해 묘책을 짜내야만 했다. 새 기자님, 김인석이 있는 것을 좀 알아봐 주세요. 급합니다. 알았어요. 최미아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정민수 어머니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수발했다. 그러다가 불곰과 흑표의 부탁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최미아를 통해 김인석의 거취를 알아낸 후 잠시 그들의 수하로 들어간 것이다. 의원님, 그년과 저희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너희 같은 깡패놈들을 어떻게 믿지? 흑표와 불검은 스스로 새끼손가락 깨물어 혈서를 쏘서 충성맹세를 보였다. 좋아, 믿어보지. 의원이 보는 앞에서 놈을 즉사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민수가 있는 곳을 알게 되었고 납치한 사람들 중에 쓸모없거나 반항하는 자들은 죽인 후 냉동고로 옮긴다는 사실을 알고는 열쇠공을 매수해 바늘보다도 조금 큰 만능 열쇠를 구해 혀 밑에 감추게 되었던 것이다. 흑표는 불곰에게 푸축간에 도착하면 당장 때려부수고 정민수를 구하자고 한다. 불곰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안 돼, 그건. 아, 왜요, 형님? 김인석은 총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죽는 것은 괜찮지만 불리하다 생각되는 순간 형님을 쏠 거야. 흑표도 고개를 끄덕인다. 흑표, 그날 호루라기 부는 가짜 경찰놈들 실수하지 않도록 잘 닥달해 놓도록 해라. 염려 마십시오, 형님. 그렇게 해서 정민수가 납치당한 6일 만에 어렵게 아슬아슬하게 구해낸 것이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응급실은 면회가 한 번밖에 안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해드렸어요. 불곰과 흑표는 덩치에 맞지 않게 간호사에게 연신 굽신거린다. 예, 알겠습니다, 간호사님. 건강하고 다부진 몸 상태 덕분에 정민수의 상처는 급속히 아물어간다. 쾅! 내 이 새끼를 당장 때려 죽이겠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앉았던 자리를 벅차고 일어난 사람은 다름 아닌 김상호 부장검사다. 조금 전 차장검사에게 불려가 당한 수모의 분이 풀리지 않은 모습이다. 야, 김 부장 어찌 된 일이야? 온통 한강신문 호해가 당신과 당신 아버지 기사로 도배하고 있잖아. 몇 날 며칠을. 차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누가 우리 부자를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모함? 아, 미쳤다고 한강신문에서 매일같이 호해로 내 놈들 모함 기사를 써? 차장님, 내 놈들이라니요? 말씀 삼가하세요. 그 말에 차장검사의 눈꼬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켜 올라간다. 뭐? 너 죽고 싶어 환장했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내 놈의 아버지 김인석 곧 잡혀 들어올 거야. 까불지 마. 이 사건 한 달 안에 해결 못하면 옷 벗는 것은 물론 콩밥 먹을 줄 알아. 김상호는 조금 전에 수모가 생각난 듯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부르르 떤다. 다시 한번 책상을 쾅 하며 내리친다. 그래, 윤철민 이 새끼 죽지 않았어. 김상호는 밖을 향해 소리친다. 어이 사무장, 혁반장 빨리 불러드리라니까 뭐하고 있어? 지금 다른 일로 바빠서 나중에 찾아뵙겠답니다. 아, 이 새끼들이 정말 미쳤나. 반면에 혁반장은 자리에 앉아서 두 다리를 올려놓고 한가하게 휘파람을 휘휘하며 불고 있다. 이때 밖에 나갔던 박 형사가 급히 뛰어들어온다. 그제야 혁 형사는 발을 슬쩍 내려놓는다. 그래, 어찌 됐나? 반장님, 김상호 검사 학적부 역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말해봐. 예상대로 윤철민과 김상호는 고교 동기 동창입니다. 윤철민의 개명 전 이름은 윤성호입니다. 개명 직후 윤성호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상호가 이를 완벽하게 파기한 겁니다. 당연히 윤성호는 누명을 쓴 거고요. 하하하, 김상호, 역시 내 예감이 맞았어. 헌데 박 형사, 한강신문 연재에는 왜 윤성호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왔을까? 글쎄요. 그것은 제보자가 윤철민이 윤성호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까요? 박 형사, 무슨 소리야? 윤철민이 윤성호라면서. 아참, 제가 정신이 없어서. 헌데 말이야, 한강신문에 윤철민이 자살한 후에도 계속 제보하는 자가 누굴까? 박 형사 뭐 짐작가는 것이라도 있어? 박 형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윤철민이 살아있을 때는 탈옥 제보를 자신이 직접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자살 후에는 과연 누굴까요? 한강신문 호해 기사를 보면 계속 김상호를 협박하고 그의 아버지 뒤를 쫓는 것 같은데 혹시 그렇다면... 순간 혁 형사의 두 눈이 반짝 빛난다. 그래! 그거야! 아하하하! 윤철민은 죽지 않았어. 예? 아니 그게 무슨... 혁 형사가 박 형사의 어깨를 툭 친다. 박 형사, 수고했어. 우리가 윤철민의 시신을 확인하지 않은 질책은 달게 받아야겠지만
적어도 윤철민의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잖아. 그제야 박 형사도 고개를 끄덕인다. 박 형사는 당시에 계룡산에서 자살한 사람과 윤철민의 관계를 계속 파보고, 아참, 그리고 김상호 검사도 계속 주시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그래. 수고 좀 해줘. 이때 김 형사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반장님,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나? 한강신문 최미화 기자는 윤철민이 탈옥해서 인질로 잡혀있다가 풀어난 후 그 길로 한강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전직은 교사였고요. 그래서 평생이 꿈이 교사였고 또 최 기자 부모님도 딸이 선생이 되는 것이 최고의 보람이었는데 신문사를 창간한 것도 이상하고요. 그것도 견뎌내기 힘든 여성의 몸으로. 계속해봐. 무엇보다도 김상호 검사에 처로되어 있는 조은아와 같은 대학을 다녔습니다. 조은아는 대학 2학년 때 김상호를 만난 후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이유는 김상호의 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후 조은아를 버렸고 지금은 아무도 모르게 새로운 여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자식. 그보다도 뭔데? 윤철민이 죽은 후 느닷없이 정민수라는 자가 나타나 계속 최미화를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 형사는 김 형사의 말을 들으며 골똘히 생각에 잠긴다. 정민수 아우라. 그래, 김상호, 정민수, 최미화, 조은아 이들에게 뭔가 있어. 김 형사가 다시 입을 연다. 반장님, 김상호 검사가 반장님을 많이 찾는 것 같은데 안 가보셔도 돼요? 그 자식 인생도 참 불쌍하군. 마지막 다 들어가는 촛불 같은 인생이니 김 형사 나가서 계속 수고 좀 해줘. 예, 반장님. 김 형사는 종종 걸음으로 밖으로 나간다. 석 반장은 다시 책상 위로 다리를 꼬아 올리며 자리에 앉는다. 바로 그때 쾅 우당탕탕 강력계 1팀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이가 있다. 부장검사 김상호다. 이봐! 석 형사 어디 있어? 석 반장은 귀를 파다 말고 인상을 우그러뜨리며 일어선다. 아이쿠! 귀하신 양반께서 어인일로 이곳까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른손으로 따기를 내려치며 달려든다. 뭐? 양반? 이 새끼가 뭘 잘못 처먹었나? 척. 석 형사는 김상호가 내려치는 팔을 잡으며 비아냥거린다. 귀하신 양반이 참아야지 왜 이러실까? 김상호는 잡힌 팔을 뿌리치며 씩씩거린다. 너 이 새끼 몇 번이나 호출했는데 왜 안 올라와? 그리고 안성 기도원 살인사건, 대본건설 자살사건, 부축간 살인사건은 왜 하나도 해결 못해? 도망간 놈들을 빨리 잡아들여야 할 것 아니야? 순간 석 형사는 김상호의 멱살을 강하게 움켜잡는다. 이봐! 그 잘난 김상호 검사 날이 잡아들일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내 놈과 내 애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상호는 가슴이 뜨끔했다. 그러나 애써 태연한 척한다. 이 새끼가 정말 미쳤나? 이거 못나? 너 당장 옷 벗고 싶어? 옷 벗을 놈은 내가 아니고 네 놈이라는 것을 네 놈이 더 잘 알 테지. 아니지. 네 놈은 옷을 벗을 게 아니라 감옥에서 평생을 썩을 놈이지. 친구인 윤승호에게 살인 누명을 뒤집어 씌운 이 살인자 새끼. 혁반장!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혁반장? 자식벌 되는 놈이 건방지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더니 꼴 좋구나. 난 너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지. 아니, 한강신문의 연재의 주인공이 바로 너였어. 이봐. 형사, 이 손 놓고 얘기하지. 그리고 한강신문에 연재된 살인자는 윤철민이야. 난 윤승호가 누군지도 몰라. 그제야 석 형사는 잡았던 멱살을 풀며 고개를 가로젓는다. 천만에! 윤철민은 네 놈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개명한 윤승호의 다른 이름이지. SH란 이니셜도 네 놈의 이름이고. 이제 네 놈도 끝이야. 김상호가 음흉스럽게 웃는다. 석 형사, 넌 내가 검사란 사실을 잊었나 보군. 증거도 없지만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윤철민은 이미 죽어서 재심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나 보군. 김상호,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그 정도쯤은 내 손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 과연 그럴까? 이제 네 놈의 증거만 확보하면 되겠군.
증거? 그래, 증거. 석 형사님, 일단 오늘 저녁에 나 좀 봅시다. 석 형사님? 하하, 급하긴 급한가 보군. 그러나 어쩐다. 난 김상호 당신 두 손에 수갑 채울 때나 볼 것 같은데. 하하하하하. 석 형사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김상호는 두 주먹을 불끈지며 이빨을 으드득한다. 그러나 마음과는 따로, 몸은 다급해진다. 안 돼! 막아야 돼! 라고 중얼거리며 석 형사가 나간 곳으로 문을 박차고 나간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화제의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 선!